조달청에 묻겠습니다. 한국조달연구원이라고 아시죠? 예. 그 연구원장이 조달청 퇴직자가 모두 맡아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년에 한 10여 건 정도 외부 연구 용역을 주는데 예. 그 연구 용역의 상당수가 또 이 한국조달연구원이 맡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조달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는 그런 기관이 조달연구원 빼고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입찰에 들어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요 좀 장기적인 과제라든지 아니 해외 제도, 우리 국내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을 가진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역량이 안 되니까 한 곳으로 몰아준다. 몰아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공개 입찰을 해서 다 하지만 한쪽으로 주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거기에 참여하거나 경쟁력이 생기지 않고 악순환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문가 이런 풀 자체를 늘려야 된다는 그러한 뭐 의원님 자체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죠. 자체 감사 결과는 좀 이제 정확하게 확인. 청 자체 감사가 연구원 사업이 예. 조달청에 편중돼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조달청의 입장에서는 연구원 쪽으로 지금 몰아주고 있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몰아주려고 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 공개경제 입찰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 거기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량을 확장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역량을 확장시키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즉각 시행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 5년 동안에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이 54건인데 그중에 절반을 한국조달연구원이 따갑니다. 그리고 그 용역 중에 85%가 수익계약으로 따갑니다. 공교롭게도 용역 평균 가격이 평균 계약금이 다른 데보다도 1,000만 원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건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으로 해서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뚫려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는데 그래서 조달청의 입장에서는 퇴직자를 연구원으로 내려보내고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청에서 일감을 받아오고 양쪽이 적절하게 아니 부적절하게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공정성 제고하고 조달연구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실 생각이 좀 있습니까? 공정성 강화하는 부분은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 자체에서는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을 좀 다른 기관들 많이 키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은 민법상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공공기관으로 법적인 단체로 해서 만들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다른 데가 경쟁력 없으니까 한쪽으로만 몰아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아예 경쟁력 가질 기회조차도 없게 되는 거고. 지금 그 상황은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시키십시오. 예, 그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 조달 통상협정이 1995년에 WTO하고 체결되면 됐죠? 예,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그러니까 20년이 흘렀는데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조달이 해외 정부 조달 쪽으로 진출을 많이 했습니까? 많이 못했습니다. 자, 20년의 세월이면은 충분히 역량이 비축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못했죠? 조달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GPA 협정도 있고 또 FTA 같은 쪽으로 해서 많이 개방된 것 같이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바이 아메리칸 액트라든지 이런 내부적으로 규정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력이 있으면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기업들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유엔 쪽으로 지금 뚫고 들어간 거 보니까 1.1%밖에 안 되고 미국 연방정부에는 0.27%밖에 안 되던데 20년의 세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실력 축적을 어떻게 했어요? 아예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정책적 배려를 못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기초 어디를 뚫고 들어가려면 그 시장이 어떤 것이 최초의 연구 분석부터 해야 되겠죠. 예. 분석부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안 돼 있으니까 그 시장이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지 전략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해외 조달 시장이 얼마만큼 돼 있고 국가별로도 어떤 규모이고 그리고 우리 기업은 어떻게 뚫고 들어가고 있고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뚫고 있고 개별 기업에서는 어떻게 뚫고 있는지
기본 데이터부터 축적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시장을 뚫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제 정보 같은 것을 한 군데서 좀 모아서 축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또 힘은 또 코트라라든지 옥타 같은 여러 나가지 해외에 있는 기구들하고 다 힘을 좀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 기본부터 다시 다지십시오. 처음부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외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다고 해봐야 해외 진출한다고 해봐야 그것도 지원 사업이고 개별 기업이 진출하면 옆에서 그냥 거들어주는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안 맞잖아요. 현재 지금 세계 10위권을 자랑한다는데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력은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우레탄 트럭 지금 조달청에서 지금 조달청 통해서 지금 제공되고 있죠. 저희 쪽을 통해서 제공된 부분도 일부 있고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그렇죠. 구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레탄 트럭에서 지금 납카드뮴 중 중금속 오염무료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조달청은, 자, 교육부에서는 그건 조달청에서 할 일이다. 조달청은 우리는 잘 모르겠다. 누가 책임집니까? 저 잘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보 조달, 그러니까 우리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해서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그걸 우레탄을 다시 재시공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하겠다는 부분들은 이제 뭐 다른 쪽으로 가겠지만 그런 재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업계의 하자 보수 같은 부분들은 책임 있는 부분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 보수도 굉장히 지금 통계로 보니까 낮아요. 지금 중금속이 초과 검출된 게 116건인데 그 중에서 77건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청구했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40건 정도는 하자 보수 청구도 안 했고 청구한 77건 중에서 하자 보수가 완료된 것은 불과 5건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러면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77건이 다 안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레탄을 재시공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도 학교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마사토로 흙으로 이제 대체하겠다는 부분은 재시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왜 그러면 하자 보수가 빨리 안 되냐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중금속 납하고 카드뮴 외에 다른 또 유해 물질까지 넣어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가 지금 그걸 포함한 KS 기준을 바꿔야 되겠다는 논의가 정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해서 새로 강화되는 그 기준에 맞게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규정이 잔디를 하기도 하고 마산토로 하기도 하고 천연잔디로 바꾸기도 하고 예. 천연잔디 이외의 인도나 마산토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 전에 당연히 환경검사 그다음에 기준검사를 분명히 해야 될 텐데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처음부터 부적격 업체가 나라장 부족했으나 아니면 등록할 때 샘플은 통과했는데 실제 시공을 가지고 정하시느냐 어떤 걸로 지금 바꿔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제가 지금 오기 전에 그 우레탄 생산한 업체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료를 채취하는 부분들을 시공이 다 끝난 데서 현장에서 채취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납이 어느 단계에서 들어갔냐고 봤더니만 이제 시공하는 단계에서 납을 촉매제로 넣는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굳는 기간이 짧아진답니다. 보통은 이제 칠하고 그 위에 계속 이제 올라가는 과정인데 한 3일 정도 돼야 그게 다 이제 굳는데 납을 칠하게 되면 이제 하루 만에 굳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KS 기준에 따라서 조사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공하면서 납 부분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장 자체에는 납 성분이 많이 검출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사 기준하고 저희들이 다 표준원 국가 표준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고치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면 그다음에 전수조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재시공한 후에 전수조사보다 시공하기 전에 점검한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시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조달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어쨌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납품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